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오디오 칼럼니스트 활동을 하면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올인원 앰프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디오랩 제품입니다. 위에 있는 제품은 오디오랩 6000A 플레이라는 제품이고요. 아래에 있는 제품은 오디오랩의 최신 제품인 오디오랩 옴니아라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현재 이 6000A 플레이가 인터넷에 단품으로 떠 있는 가격이 한 120만 원 정도,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옴니아라는 제품이 단품으로 떠 있는 가격이 뭐 한 2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딱 2배 차이 정도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가성비 제품이면서도 가격을 고려하면 완벽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가성비라는 의미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서 좋다, 이게 이제 가성비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절대 평가를 하자면은 무조건 더 비싼 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오디오 제품의 가성비라는 것은, 오디오 제품이라는 게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컨슈머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고급 하이파이 오디오 제품이 있습니다. 일반 컨슈머 제품이라는 것은 그냥 가성비 위주의 대중적인 상품을 말하고요. 가격으로 치자면은 100만 원 미만이거나 아무리 비싸도 200만 원 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고급 하이파이 제품이죠. 근데 저는 거의 대부분 이제 무조건 고급 하이파이 제품에 해당되는 가성비를 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급 하이파이 오디오 시장에서 가성비라고 한다면은요, 2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인문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를 하는 최고의 가성비 제품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오디오롭 제품으로서 뭐 대략 한 100만 원, 그리고 200 초반 이 정도의 제품이 충분히 가성비 시장을 대표할 만한 제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디오랩이라는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영국에서 그 앰프를 제작하는, 하이파이용 앰프를 제작하는 제작사들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제작사가 쿼드입니다. 쿼드. 그 다음으로 오래된 제작사가 캠브리지 오디오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래된 제작사가 네임 오디오나 아캄, 이런 회사들입니다. 캠브리지 오디오, 네임 오디오, 아캄, 오디오랩 뭐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 1970년도에 창업을 한 회사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캠브리지 오디오가 1973년도쯤에 창업을 했고요. 네임 오디오가 1977년도쯤에, 그 정도쯤에, 저하고 이제 나이가 같네요, 네임 오디오가. 그리고 오디오랩 같은 경우가 1980년도쯤에,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그 영국에서 1970년도와 1980년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창립을 시작한 회사들이 다들 영국 하이파이 오디오 제작사로서의 성격이 얼추 다 비슷합니다. 대부분 다 최초에 생산한 제품이 디자인이 다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디오랩이라는 회사도 정통한 영국의 하이파이 오디오 제작사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음색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1970년도나 1980년도 내외에 시작된 영국 오디오 제작사들은요, 음색 성향도 거의 대부분 다 비슷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다들 소리가 약간 따스해야 되고, 약간 포근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얌전해야 되고, 적절한 소리의 탄력감과 밀도감이 좀 있어야 되고, 절대로 소리 성향이 차가우면 안 되고, 소리 성향이 자극적이면 안 되고, 어떤 특정 대역이 먼저 치고 나오면 안 되고, 그게 그 당시에 시작된 영국의 오디오 제작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역 밸런스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앰프 제작사가 바로 오디오랩이었어요. 대역 밸런스가 좋으니까 구동이 쉬우면서도 되게 섬세한 소리를 내는 그런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그 고운 소리를 내죠. 상당히 섬세하면서도 고운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대역 밸런스가 상당히 평탄하고 가지런한 소리를 내죠. 그러니까 정말로 음악을 오랫동안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운드를 재생합니다. 과거에 오래된 구형 중에 8000S라는 인티 앰프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앰프를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나온 앰프가 8000A, 그리고 요즘도 지금도 8000 시리즈는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8000 시리즈보다도 좀 더 가성비가 좋게끔 만든 게 6000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6000A라는 인티 앰프에 네트워크 기능을 탑재를 한 6000A 플레이인 거예요. 일단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래에 있는 제품 위주로 소개를 드리자면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오디오 플레이 기능이 거의 완벽하게 됩니다. 그리고 CD 재생이 되죠. 그리고 전면에 고화질의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조작하는 재미 같은 것도 있는 것이죠. 뭐 헤드폰 앰프가 탑재가 되었다거나 그런 것들은 뭐 별거 아니고요. 뒤에 USB DAC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오디오 플레이 기능을 탑재를 하면 USB DAC를 빼는 경우가 많은데 USB DAC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광동축 디지털 입력 단자를 여러 개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텔레비전도 연결이 가능하고요, 게임기도 연결이 가능하고요, 별도의 뭐 DVD 플레이어, 블루레이 플레이어 이런 것들도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무슨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같은 거, 그런 제품들 연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외에 각종 아날로그 단자도, 아날로그 입력 단자도 4개, 5개 정도 탑재를 하고 있고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USB 메모리나 외장하드도 연결을 해서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을 하는 올인원 앰프 치고 탑재를 해야 되는 거의 모든 기능을 다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DAC 칩 자체도 무려 9038 칩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ESS사의 9038 칩을 탑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이런 칩 이야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디지털 장비의 성능, 디지털 장비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척도로서 이 DAC 칩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올인원 오디오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급 칩셋이 바로 ESS 9038이라는 칩셋이에요. 물론 그 칩셋도 9038 프로가 있고 9038 Q2M이라고 있는데 바로 그 칩이 탑재가 된 겁니다. 저도 솔직히 이 제품에 9038 칩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이게 뭐 미쳤어? 뭐 이런 제품에 9038 칩을 다 넣어놨어. 저 진짜 그런 정도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거 말고도 CD 되죠, 뭐 기능 완벽하죠, 뭐 없는 기능 없죠, 뭐 게다가 뭐 디스플레이도 더 비싼 제품들도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뭐 안 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얘네 회사들이 진짜 이 가격대에 시장을 잡으려고 진짜 작정을 했구나. 완전히 진짜 칼을 갈아도 어마어마하게 갈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제품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고, 나는 결국은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인가? 사실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올인원 앰프가 아무리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구동력이 되게 좋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0A 플레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동이 좀 어려운 스피커들을 매칭을 하면은 좀 소리가 살짝 답답한 듯한 느낌, 아니면 좀 소리가 좀 활기차지 못하고 좀 약간 움츠러져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소리가 쉽게 시원스럽게 잘 나오는 스피커들, 굉장히 액티비티하면서도 소리를 생생하게 잘 내주는 스피커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포칼 같은 스피커. 근데 포칼 스피커 자체가, 포칼의 하위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앰프가 구동력이 좀 약해도 소리는 생생하게 너무 잘 나와주는 거예요. 지금 이 오디오랩이라는 브랜드 자체는 오히려 포칼하고 매칭을 했을 때 포칼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리 특성이 약간 얇은 특성, 소리가 약간 쏘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 소리가 약간 자극적일 수 있는 느낌을 이 오디오랩이 가지고 있는 중립적이면서도 고운 촉감, 부드러운 촉감, 그게 포칼 스피커의 단점을 잘 개선을 시켜주는 거예요. 포칼 칸타 2하고 얘하고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하면은요 10배 차이 나거든요. 10배. 근데 포칼 칸타 2하고 매칭해서도 은근히 괜찮습니다. 은근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 앰프 100만 원 정도 하는, 120만 원 정도 하는 올인원 앰프가 구동력이 좀 아쉬울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중학생이 프로 선수 대비 아쉬움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감안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 어떤 제품은 그냥 앰프 기능이 빠지고 이 정도 모양새의 네트워크 기능만 들어가 있는 제품도 1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이 제품은 네트워크 기능과 블루투스 기능과 DAC 기능까지 싹 다 들어가고도 앰프 기능도 충실하게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가가 12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감안하고 테스트를 했을 때 구동이 쉬운 대부분의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했을 때 그다지 단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컨대 뭐 포칼 스피커 먼저 말씀드렸죠. 트라이앵글하고도 아주 잘 맞습니다. 트라이앵글하고도 잘 맞고요.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는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를 완벽하게 구동해 주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클립시 같은 스피커라든지 BMW 같은 경우에도요,
BMW가 과거에는 오디오랩하고 같이 카탈로그 사진을 찍었을 정도로 오디오랩하고 BMW하고도 잘 맞는다라고 그렇게 영국 내에서는 정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대중적인 스피커들, 구동이 어렵지 않은 스피커들 매칭을 해서 사용하면은 이 6000A 플레이하고 매칭을 하면요 최고 가성비에 분리되어 있는 오디오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북셀프형 스피커로도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북셀프형 스피커하고 매칭을 한다면은 총 금액이 200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아주 훌륭한 네트워크 오디오 기반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질이 밸런스적인 측면이나 소리의 섬세함이나 부드러움이나 중립적인 특성이나 음악적인 촉감의 표현력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한 편에 속하는 거예요. 물론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하면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구동이 쉬운 스피커를 매칭을 하면 아주 훌륭하다. 그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비용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좀 더 완벽한 오디오 시스템을 완성을 하고 싶다. 그럼 요 아래 제품을 쓰시면 돼요. 요 아래 제품을 쓰시면 앰프가 가지고 있는 출력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출력이라는 개념은 숫자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뚜껑을 까봐야 됩니다. 뚜껑을 까봤는데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도너츠 같은 부품이 있어요. 그걸 보고 트로이달 트랜스라고 합니다. 전원부 트로이달 트랜스. 그게 일종의 앰프에게는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장, 피를 이렇게 푹푹푹 펌핑을 해주는 게 심장 아니겠습니까? 이 펌핑을 잘 해줘야 우리가 이제 체력이 좋아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6000A 플레이에 탑재된 트로이달 트랜스보다 이 옴니아에 탑재된 트로이달 트랜스의 용량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전원부 구성이나 증폭부 구성이 더 잘 되어 있어요. 무조건 6000A 플레이보다는 옴니아가 훨씬 더 상위 기종인 거예요. 소리를 들어보면은 6000A 플레이어에서 소리가 약간 얌전하게 느껴지는데 이 소리가 좀 더 다이나믹하면서도 좀 더 생생하게 소리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 옴니아로 딱 바꿔주면은 그런 느낌이 충족이 돼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옴니아라는 제품도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뭐 300만 원 넘어가고 400만 원 넘어가고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는 앰프적인 성능이 무조건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200만 원대 가성비 올인원 앰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기능이 좋아야겠죠. 기능이 없는 기능 없이 오디오 재생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오디오 재생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앰프적인 성능이 얼마만큼 준수한 성능을 내주는가. 6000A 플레이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종종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옴니아라는 앰프로 바꾸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대중적인 스피커들, 구동이 어렵지 않은 스피커들, 그러니까 되게 하드코어하게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스피커들을 여기다 매칭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한 70-80%가량은 이 옴니아라는 앰프로 어느 정도 무난하게 구동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오디오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음색 성향,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촉감이 있죠. 그리고 소리가 윤기감이 있으면서도 좀 여유로워요. 소리를 되게 풍부하게 내준단 말이에요. 음악을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력, 감정 그런 것들을 되게 풍부하게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음악 듣기에 좋은 성향인 거는 분명해요. 대역 간의 밸런스, 고역이 내줘야 되는 밸런스, 중역이 내줘야 되는 밸런스, 저음이 내줘야 되는 밸런스, 그리고 그 대역 간에 소리가 부드럽게 연결되는 그런 매끄러움의 느낌, 그런 소리의 밀도감과 윤기감, 소리의 사이사이에 섬세함과 윤기감이 있어줘야만 그게 음악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종합적인 밸런스가 비슷한 가격대에서 오디오랩이 최고로 좋아요. 최고로 좋아요. 그거는 아마 다른 오디오 평론가분들도 별로 부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디오 제품은 음색 성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음색 성향만 놓고 보자면은 마크 레빈슨하고 비슷해요. 마크 레빈슨하고 거의 비슷한 음색 성향이에요. 그 대역 밸런스가 굉장히 섬세하고 고른 중립적인 성향. 소리의 파워감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소리의 다이나믹을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소리의 섬세함, 그리고 소리의 밸런스, 소리의 부드러움,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는 그 성향 자체는 마크 레빈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옴니아 정도의 만듦새, 이 옴니아 정도의 부품의 물량 투입, 이 옴니아 정도의 기능으로 이런 정도의 풀사이즈의 고화질 디스플레이까지 탑재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앰프의 성능이 좋으려면은, 앰프적인 성능까지 좋으려면 가격이 많이 비싸겠는데, 이 정도면은 가격이 비싸면 300만 원도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오디오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만 원 초반에 이런 정도의 앰프보다도 더 우수한 상당히 폭넓은 스피커들을 매칭을 해서도 괜찮은 음질, 오디오랩이 기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음색 성향을 굉장히 풍부하면서도 제법 깊이감이 있으면서도, 그리고 구형 오디오랩보다도 선명도도 더 좋아졌어요. 제가 오디오랩의 8000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앰프적인 성능으로 보더라도 오디오랩 8000 시리즈보다 옴니아가 앰프적인 성능도 더 우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바꿔서 생각했을 때 오디오랩 8000 시리즈로 CD 플레이어도 따로 사고 네트워크 플레이어도 따로 사고 그러면은 얘보다 비싸지겠습니까? 싸지겠습니까? 당연히 훨씬 더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디오랩 2 옴니아라는 제품이 그 정도로 정말 잘 나온 거예요.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는 이 제품을 깔래야 깔 수가 없어요. 오디오를 많이 아시는 분들일수록 이 제품은 깔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즘 출시되고 있는 올인원 제품들이 대부분 과거 제품들에 비해서는 상품성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종종 오디오 제품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이미 더 나은 오디오를 제작하기 위한 기술의 발전은 이미 끝났다, 멈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보시면요, 그런 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실 겁니다.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 가격대 제품에 9038 칩 들어갔다는 이야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완성도도 과거에 비해서 정말 좋아져 가지고 그냥 DTS 플레이 파이라고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한번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초기 새거인 경우에는 업데이트만 한번 하시면은 정말 네트워크 기능도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오디오의 오자도 모르시는 뭐 주변에 있는 지인들, 친구, 그리고 친척, 뭐 후배, 이런 분들에게도 오디오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그러면은 너무 과도하게 비싼 제품 추천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생각하는 그 가격의 척도가 있어요. 오히려 200만 원이 안 넘어가면 좋고 제법 쓴다 라고 하면은 250만 원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딱 이 오디오랩 제품에다가 구동이 쉬우면서도 음질이 좋은 그런 스피커들을 매칭을 하니까 딱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구축이 되더라 이거예요. 오디오랩 6000A 플레이 이 제품으로 구축을 하면은 100만 원이 빠져요. 가성비 정말 끝내줍니다. 옴니아로 매칭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지죠. 옴니아로 매칭을 해도 좀 합리적으로 매칭을 하게 되면 300만 원 안 넘어가는 선에서 세트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런 세트로 해가지고 북쉘프 매칭으로도 테스트를 해보고 톨보이 스피커로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최소한 지금 이 제품에다가 스피커를 5가지씩은 매칭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훌륭해요. 물론 이 제품 말고도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뭐 쿼드 제품도 좋은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뭐 네임 오디오 제품도 여전히 좋은 제품이 있고요. 뭐 아캄 제품도 좋고요. 린데만 제품도 좋고, 다들 그 가격대에서 충실한 성능과 가치를 보장을 해주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최고의 가성비 제품. 가격이 합리적이면서도 제일 좋은 제품은 무엇이겠는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오디오랩 옴니아. 이 제품이 가성비적인 종합 상품성은 제일 좋지 않는가? 최근 제품 치고는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제가 요즘 올인원 앰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가지가 넘는 제품을 각각 평점을 매겨서도 같이 동시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라이브로 한 7, 8가지 제품을 비교 평가도 이렇게 영상으로, 라이브 영상으로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현재 국내에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올인원 하이파이용 앰프에 대해서는 잘 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 첫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최고의 가성비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가성비를 논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서는 그래도 딱 한 제품만 고르라고 한다면은 이 오디오랩 옴니아라는 제품이 품질까지 고려를 하자면은 가장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추천할 만한 제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제품도 좀 부담스럽다,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면서 신뢰할 만한 제품을 찾는다라면은 이 오디오랩 6000A 플레이라는 제품도 굉장히 추천할 만하다. 여기에 구동하기 쉬운 스피커들 매칭을 하면 현재 기준으로 최고의 오디오 세트를, 분리되어 있는 하이파이용 오디오 세트를 구축하실 수 있다, 그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